2025년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정치 캠프 위기 전쟁 혁명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지난 내란 사태 때 우리는 광장에서 만났습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만성화된 자본주의의 위기가 낳은 세계적인 극우파의 성장 속에서 발생한 쿠데타였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 노동자 민중이 피로 쟁취해온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던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인간 해방을 꿈꿔온 우리는 내란에 맞선 광장에서 서로를 알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 금속노조가 선봉에 서겠습니다란 말에 우리가 환호했던 것은 본능적으로 조직된 노동운동이 가진 잠재력과 힘을 믿었기에, 그리고 그들이 전체 노동자 민중의 호민관으로서 앞장서 싸울 것임을 믿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광장의 연대 시민이었던 동지들은 이제 사회주의자가 되고자 합니다.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인간해방 세상을 향해 전진하겠다는 꿈을 함께 꾸려는 동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미국은 세계 질서를 폭력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탈적 관세 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정부는 자국 내에서는 대대적 이주 노동자 단속 추방으로, 또한 각 지역 군대 투입으로 미국 사회를 사실상 계엄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제국주의 열강은 직접 전쟁을 하고 있거나 대리전을 치르고 있거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 팔레스타인 대량 학살은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약고 상태인 대만 해협에 더해 남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에서 발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 국제주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전면화하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양상을 짚고 국제주의 노동자 연대 투쟁의 실천적 전망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2년 스리랑카, 2024년 방글라데시, 2025년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연이은 민중투쟁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청년들은 수백만 명이 이민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특권층은 부정부패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네팔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아시아 노동자 민중들은 극심한 불평등과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특권층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권위주의와 독재정권 아래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민중투쟁은 G세대라 불리는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장기 집권해온 극우, 권위주의, 독재 정권들에 맞선 민중생존권 투쟁이자 민주주의 투쟁이며 중국 제국주의 민낯을 보여주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폭발하고 있는 계급투쟁의 연장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 민중투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아시아 국제연대의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2.3 계엄 이후 윤석열 퇴진의 광장 속에서 새로운 청년 주체들이 등장했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같은 세대의 극우화라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테러로 가시화된 2030 극우들, 그들은 윤석열 퇴진 이후의 세상에서도 멸공을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흔들고 있습니다. 극우의 목소리를 용인하는 캠퍼스 내 우경화는 지난 학생운동의 거점을 무너뜨리는 반동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 취임 반년, 우리의 캠퍼스는 어떤가요? 학생운동은 이제 망했다 라는 말도 뻔한 농담으로 전락한 요즘, 극우가 될 것이냐, 자본주의 사회 변혁으로 전진할 것이냐, 핵일의 상황에 놓인 캠퍼스에 대해 고민합니다.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기층 조직화만이 학생운동의 마지막 정답인 이유를 함께 고민합니다. 석탄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여전히 각자 고생만을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발전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떨지 않는 발전소, 발전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는 발전소는 정부에 의존해서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후정의는 자본의 지배 아래 실현될 수 없습니다. 발전 산업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한다는 전망 아래 현장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파업을 벌여야 합니다. 그 전망을 함께 토론해 봅시다. 투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을 노동자 민중이 퇴진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계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가 부당한 업무 지시 거부했는데도 이를 문제로 해고되고 징계당한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중년 여성 청소 노동자들의 사례입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여성운동위원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젠더 차별과 억압, 노동 착취의 전형을 나타내는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 노동자들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아울러 일터의 성차별 그리고 이에 맞선 투쟁을 살펴보면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여성 노동자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맞선 노동자 계급의 페미니즘 운동의 전략과 과제는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재명은 스스로를 중도 보수라 자칭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진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광장의 외침은 짓눌렸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젠더 평등, 사회적 소수자에 걸리는 뒷전입니다. 기후위기,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을 묵인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말잔치뿐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채월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폐지돼야 할 악법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적용하여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제약하고 원청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도록 길을 열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독점 자본의 이익에는 진심입니다.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3,500달러 미국 투자, 방위비 인상으로 혈세를 물쓰듯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국적 독점 자본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에 발딛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벌이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2026년 투쟁을 토론하는 자리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활용한 투쟁 방향을 함께 모색합시다. 투쟁! 착취와 억압과 차별을 뿌리 뽑고 전쟁과 학살, 기후위기를 끝내겠다는 결의로 무장한 노동자 계급의 독립적 운동만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위기와 전쟁의 시대를 혁명의 시대로 바꿔내기 위해 바로 지금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2025년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정치 캠프 위기 전쟁 혁명에서 만납시다. 투쟁!